네, 반갑습니다. 짠나무 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오늘 투표일이죠. 투표일인데, 제가, 지금 투표율하고 이런 걸 좀 보니까, 어, 민주당이 몰살이 예상되네요. 어, 사전투표율도 뭐, 역대 최고라고는 하지만은, 그, 지난 지방선거 때 뭐, 하고 비교해서 한 0.4% 정도 더 나온 수치죠. 뭐 그렇게 보면 그거는 어찌 보면 오히려 투표율이 낮아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사전선거가 도입된 게 2014년부터인데 어, 그러면 이제 세 번째니까 어느 정도 이제 사전투표가 안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적응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에서 37%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어, 평균적으로 이제 뭐 투표율을 감안하더라도 좀 올랐다고 얘기를 하려면 한 5% 정도는 더 나왔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냥 한 25% 정도는 나왔어야 사전투표율이 좀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거의 동률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어, 이제 좀 준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어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지금 11시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 지났는데 투표율이 지난 저 지방선거보다 한 3% 정도 낮게 나오고 특히 또 아까 이제 지역별로 보니까 이제 그 저 뭡니까 그 민주당이 이제 좀 우세하다고 얘기되는 지역들 뭐 세종, 대전 이런 곳들의 투표율이 형편없이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서 형편없이 낮더라고요. 거의 한 7%, 8% 정도 낮던데 그 얘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안 한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면 어 진짜 그 전라도 세 군데 빼고 그 제주도가 또 막판에 또 뭐 저기 김포공항 그 건 때문에 어 투표율이 좀 높다고 아까 보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광주, 전라남북도 빼고는 민주당이 어 아예 막 압살이 되지 않을까. 뭐 제 예측입니다. 제 예측.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겠어요. 거기다 막판에 이제 그 돈 600만 원씩 꼽아줬잖아요. 이게 어쨌든 이 돈 꼽아주는 게 제가 보기에도 저도 뭐 왜 그렇게 효과가 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효과가 크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 이제 14대 3 14대 3 그리고 어 어딥니까 또 그 인천 계양 이재명이 이재명이도 위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튼 이제 좀 더 지켜봐야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투표율 자체가 지난 그 지방선거보다도 3% 가까이 낮은 걸 보면 전체 투표율도 한 55% 정도? 한 55%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3% 정도 낮은 걸 보면 아무튼 이제 그 국민의힘이 진짜 전라도만 빼놓고는
다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 새끼들은 또 지그들이 잘나서 이긴 거라 생각하고 또 엄청 나댈 거란 말이죠. 어찌 보면 오히려 토끼형 입장에서 보면 압승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부담될 수가 있어요. 적당히 그냥 좀 이겨줘야 이 새끼들도 긴장을 하고 할 건데, 만약에 진짜 전라도 빼고 만약에 다 이겨버린다. 저것들이 잘나서 이제 된 줄 알고 또 나댈 거거든요. 뭐 근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뭐 제가 늘상 말씀드리듯이 이겼다고 나대다가 다 뒤질 거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압승을 하면 아마 진짜 그만하게 이 정도 이겼으니까 이제 좀 해먹어도 아마 건드리지 않을 거다 생각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온갖 이권에 개입하고 막 이런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진짜 뒤질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가 길었는데, 뭡니까, 그래. 이 빨갱이들, 김어준이, 황교익이, 또 그 외에 이 정세현이 지금 발언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어제도 제가 어제가 아니고 이제 하루 지났으니까 그제도 말씀드렸듯이, 빨갱이들이 지금 이제까지 자기들이 상대했던 쓰레기 같은 국민의힘의 어떤 인물들 하고 결이 너무 다른 인물이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 확실해요. 이전에는 자기들이 이렇게 박근혜 때도 그랬고 이명박 때도 그랬듯이 이렇게 막 몰아붙이면 먹혔거든요, 이게. 그랬는데 이런 조작질 또 허위 선동이 안 먹히는 상대가 나타나니까, 안 먹히면 한 발 빼고 물러서서 숨고르기를 한번 한 다음에 왜 안 먹히지?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그래가지고 다시 제대로 좀 분석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너무도 이상한 상대가 나타나가지고 안 먹히니까 얘들도 이제 계속 급해지는 거죠. 마음이 다급해지니까 또 실수가 나오고, 또 그 실수를 만회하려고 또 뭔가 거리를 찾아가지고 물어뜯으니까 또 헛발질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무한궤도, 그렇죠. 이 무한 반복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냐, 보세요. 김우준이도 김건희 집무실 사진 찍은 거 하고 이거 가지고 또 막 물어뜯다가 그러니까 딱 얘들의 딱 화법은 똑같아요.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경호가 어떻게 하면서 이제 이러다 사고 난다고 하잖아요. 사고 난다. 근데 정세현이가 그제 또 나와가지고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북한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러다 전쟁 난다. 똑같잖아요. 구조가 똑같잖아. 이 공포 마케팅이죠, 공포 마케팅. 근데 이게 분명히 기존 정치인들한테는 먹혔어. 이렇게 공격한 게. 박근혜 때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이게 안 먹힌다니까요. 왜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우리 토끼 형하고 김건희하고 한동훈이가 전혀 색다른 방법으로, 그것도 완벽한 개인기로만 이걸 지금 돌파해내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공포 마케팅이 기존 여의도 정치, 자기들이 흔히 말하는 여의도 정치인들, 여의도 문법에는 정확하게 이게 들어맞았어요. 이 효과를 발휘했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게 안 돼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저 정치인들은 그냥 처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이제 어디 지역으로 가가지고 표 달라고 뛰어다니고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토끼형 보고 뭐 선거 개입이다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또 안 먹힐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아니 그냥 일상이잖아요. 일상. 우리 토끼형의 일상이잖아. 그 이게 이제 기존 정치인들처럼 지역을 전혀 안 돌아다니다가 딱 선거 날짜가 가까워지면 그 지역을 간다거나 하면 이게 선거 개입이라는 그 뭡니까 그 프레임이 먹히는데 이 그냥 뭐 아무데나 가가지고 뭐 시장 가가지고 뭐 그냥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서 밥 먹고 막 이 시민들하고 악수하는 게 그냥 일상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도 이제 더 이상 안 먹혀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선거 끝나고 우리 토끼 형이 이제 또 어디 시장이나 이런 데를 만약에 안 가고 그냥 집무실만 왔다 갔다 한다면 선거 끝난 이후라도 얘들이 말했던 선거 개입이다 이게 어느 정도 그 뭡니까 그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선거가 끝나도 어차피 수시로 뭐 아무데나 그냥 가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그냥 뭐 사고 밥 먹고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게 또 계속되면 나중에 또 뭡니까 그뭐 이제 2년 후에 그 2년까지는 아니죠. 4월에 할 거니까 딱 1년 10개월 남았죠. 1년 10개월 후에 총선 때도 막 돌아다닌다고. 그럼 그때는 또 분명히 민주당 쪽에서는 뭐 선거 개입이다 할 건데 이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전혀 안 먹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래 지방선거 끝나고 전혀 지역 순방이라든가 뭐 민생 탐방을 안 하다가 또 갑자기 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그때는 또 이제 민주당의 프레임이 먹히겠죠.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이 막 시장 돌아다니고 이게 일상이기 때문에 이후로도 계속 돌아다닐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총선 때 또 막 그 돌아다니는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더라도 그 프레임은 전혀 안 먹히는 거죠. 왜냐? 항상 뭐 그렇게 해왔는데 뭐. 뭐 선거가 있거나 없거나 토끼형 그냥 막 그냥 아무데나 그냥 지역 가가지고 막 시장 돌아다니면서 악수하고 돌아다닐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총선에서도 이 프레임은 절대 안 먹힐 거라는 거. 근데 또 얘기가 산으로 가버렸네요. 아무튼 이런 식의 프레임이 이제 더 이상 안 먹힌다는 걸 얘들도 지금 인식을 하고 전략을 수정을 해야 자기들이 그나마 이 좀 더 나은 방법의 대응책이 나올 건데 지금 다급하다 보니까 전혀 계속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 답습하는 한 빨갱이들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안 해도 이제 어차피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뭐 박지원이는 국정 개입의 예고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국정 개입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 국힘 쪽에서는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은 정수기는 이렇게 공격해야죠. 아니 아무런 권한이 없는 법적으로도 아무런 권한이 없는 김정숙 여사는 왜 그러면 집무실을 만들고 거기다 세금을 쳐 발랐냐 이 씨발놈들아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 찍소리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공격 아무도 안 하죠. 그 쓰레기들.
그런 수준이니까 얘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선동 날조에 다 자빠졌던 거예요. 다 지금, 양쪽 다 지금, 그러니까, 너무도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서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게 하다가, 변화의 물결에 자기들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그냥 다 쓸려갈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쓸려 내려가지 않는 놈들은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살던 세상이 아니네. 그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투표율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민주당 몰살이기 때문에 빨갱이들 제거 작업은 아주 빠르게 되고 있을 겁니다. 될 겁니다. 아직 수사가 안 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선거 기간이니까 수사는 안 되죠. 그런데 선거가 딱 끝나는 순간부터 쉼없이 정신없이 몰아칠 겁니다. 불쌍한 것들. 썩은 동아줄을 잡고 지금 하늘로 올라가 보겠다고. 빨갱이들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그냥 너무 단순한 이런 선전선동에 모략질에 나다 빠진 국민의힘, 이명박, 박근혜 그런 것들을 아직도 물고 빨고 있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하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20대부터 50대까지 여자 기준으로 보면 60% 정도가 이재명을 찍었죠. 그럼 안 찍은 사람 중에 아마 한 15% 정도는 또 박근혜 대통령님 하면서 질질 짜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한 75%.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른 뭔가에 미쳐있는, 예를 들면 종교, 아니면 무슨 요즘 보면 무슨 코인 같은 데 미쳐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들 다 치면 그러니까 맞다니까요. 최소 10명 중에 9명은, 특히 여자들만 보더라도 9명, 최소 9명, 10명 중에 9명은 미쳐있어. 남자하고 다 쳐도 이제 그 정도는 될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이 언론의 허위 조작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 사건으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이틀 전인가 처음에 이제 막 얘기가 나왔죠. 분명히 우리 토끼 형이 뭡니까 특별감찰관을 두고 이제 친인척 감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막 떠요. 저도 아닐 건데 했죠. 그래서 제가 추적을 해봤죠. 제가 뭔 추적을 해봤냐. 최초로 보도가 나온 이제 걸 찾았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그 제목이 이제 윤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않는다. 친인척 수사는 검경이 한다. 이러면서 대통령실과 절연하고 사정기능 포기, 인사검증 이관 연장선에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부감찰은 공직기관 비서관실의 일임. 그러면서 이제 소제목이 일각선 공약 후퇴 논란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유심히 읽어봤죠. 이제 이 기사가 최초로 나온 게 5월 30일 09시 35분에 연합뉴스에서 최초로 나왔습니다. 이게 시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5월 30일
09시 35분 연합뉴스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각 언론에서 이제 막 퍼다 나르기 시작했죠.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뭐 과거 대통령이 초업적 권한을 휘두른 배경에는 민정수석실의 폐악이 있었다. 이제 대통령실 바깥 일은 각자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하면서 뭐 이 얘기를 해요. 쭉 읽어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공약 후퇴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최초 기사거든요. 최초 기사인데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일각의 공약 후퇴에 대한 비판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죠? 계속 읽어봤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 폐지와 특별감찰관 임명이 애초 모순되는 두 갈래 선택지라는 주장으로 논란을 정면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사정 업무에 정통한 민정수석실 출신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그러니까 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하고 통화한 이후에 이전에 민정수석실 출신 관계자하고도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인사검증을 위한 정보와 수사의 실마리가 되는 정보는 한 끗 차이. 고급 정보가 모이면 그게 바로 권력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면서. 그럼 보세요. 30일 날 연합뉴스하고 통화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첫 기사가 9시 35분이에요. 그럼 통화를 언제 해가지고 9시 35분에 최초 기사가 나오죠? 거기다가 요 일각에서는 공약 후퇴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 일각하고도 통화를 했을 때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일각이 어딘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어차피 정부, 아니 뭐 9시 35분에 이렇게 기사가 쭉 이렇게 나올 거면 그 전에 뭐 한 9시쯤에는 원고가 완료되어 있었을 거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쭉 올라가가지고 이제 제가 받고 결제받고 이제 이렇게 찍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30일 날 연합뉴스하고 통화를 했다는데 당일날 도대체 언제 통화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전에 민정수석실 출신 관계자하고도 통화를 하고 공약 후퇴에 대한 비판도 도대체 그러면 언제 통화하고 언제 비판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한 걸 취재하고 언제 과거에 민정수석실 출신 관계자하고 또까지 통화를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이 안 맞잖아요. 도대체 당일날 새벽부터 그러면 이것들을 다 이렇게 취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초 기사로부터 각 언론사로 퍼져나간 거죠. 저도 얘기하고 토끼 형도 유세 때 얘기했던 게 이 부분이잖아요.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 기사를 읽을 시간이 없다. 그리고 아니 솔직히 뭐 저 같은 놈이나 돼야 이걸 유심히 관찰해가지고 찝어내지. 솔직히 99.9%는 이런 걸 유심히 보고 짚어내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잖아요. 이 기사를 이렇게 분석을 해가 보면 이거 흔히 말하는 가짜뉴스잖아. 가짜뉴스. 이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하는 이 메커니즘을 우리 토끼 형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요. 유세 때 계속 그 얘기 했잖아요. 어떤 형태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해서 호도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이게 지금 가짜뉴스의 전형이잖아요.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이 기사가 말이 안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 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퍼뜨려. 이거 이때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 제가 이걸 보면서 와 그러면 이때까지 이 새끼들이 진짜 뭐 언론이고 지랄이고 우리가 이때까지 보고 들었던 이런 기사들이 아 씨발 진짜 거의 90% 이상이 다 조작된 거였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어제 그래 저기 다 대표 형님 술 마시면서 어제 저녁에 방송 못한 게 이제 또 술 마셨거든요. 이 얘기를 했거든요. 와 진짜 그럼 이때까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최소 90%를 이 언론 기사의 이 양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최소 90%는 가짜뉴스에 선동당해 왔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그걸 얘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김어준이 같은 새끼. 소위 빨갱이 새끼들이 이때까지 퍼뜨렸던 그런, 아니, 지금도 보세요. 종편이 김어준이가 한마디 하면 그게 진짜 무슨 사실인 양 옮겨서 방송을 하루 종일 떠들어대잖아요. 황교익이 얘기, 정세현이 얘기, 이런 것들. 그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그게 사실인 양, 진실인 양. 이게 지금 토끼 형이 나타났서부터 이게 이제 표면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누구도 관심도 안 가졌고, 저도 관심 안 가졌죠. 아, 그냥 사기치네 그냥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이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 보면, 아니, 진짜 이전에는 얼마나 엄청나게 가짜뉴스를 퍼뜨렸겠습니까? 진짜 소름 끼치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보시라니까요. 5월 30일 당일날 9시 35분에 최초로 이게 기사가 떴습니다. 그럼 결제는 그 이전 9시쯤에는 결제를 받았다는 얘기고, 그럼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하고의 통화, 이 내용들을 또 언제 취재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최초로 핵심 관계, 대통령 핵심 관계자하고 통화한 게 30일인데, 30일 날 이 핵심 관계자하고 통화하고 나서 이 많은 사람들하고 통화라든가 이런 걸 언제 취재를 했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론을 기사를 조작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들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종편이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이제 그냥 다 거짓말이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토끼형에 대한 그것도 눈으로 직접 본 거 아니면 지금 토끼형과 관련해서 나오는 그 모든 보도들이 여러분들이 확인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다 가짜뉴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 뭡니까 그래 빨갱이들이 계속하는 열린공감 TV라든가 이런 데서 철씨 부리는 것들이 그거는 확실한 게 100% 허위 날조된 가짜뉴스라는 얘기입니다. 가짜뉴스. 그걸 또 받아서 언론에서 떠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무조건 다 그냥 거짓말이라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출퇴근할 때 직접 기자들하고 얘기하는 거 또 어디 가가지고 직접 보는 거 말고는 퇴근하고 술을 마셨네. 아니면 이런 개소리들. 이 진짜 전부 다 개소리란 얘기예요. 그냥 하나도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토끼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거 말고는 다 거짓말이구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도 이거 한번 보고 저도 기가 차가지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토끼형이 직접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그러니까
언론에서 떠들어대니까 토끼형이 직접 사실이 아니다. 국회에서 추천하면 임명할 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어제 31일 날 정편이다 언론에서는 아니 우리 토끼형이 직접 이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가짜뉴스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가짜뉴스란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비틀어요, 또, 보도를. 자기들은 가짜뉴스를 이제 보도한 게 아니라는 거지.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는 맞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가짜뉴스, 가짜뉴스. 그냥 이거를, 말씀드렸듯이 토끼는 그냥 계속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국민들이 정말 이 새끼들이, 와, 이렇게까지 여론을, 사실을 비틀고 조작하고 날조하고 하는구나를 국민들이 다 그냥 경험하게, 보고 듣고 경험하도록 그냥 내비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언론 개혁이 되고 정치 개혁이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당장은 아닙니다. 최소한 제가 보니까 올해가 지나고 내년쯤 들었으면서부터는 조금씩 사람들이 알아가게 될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나라 언론이란 것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심하게 해왔는지를 조금씩 깨달아갈 거예요. 그 모든 거는 3명의 개인기로서 이렇게 돌파해 나갈 거고, 그게 계속 누적되고 쌓이고 하면서 국민들은 언론이 쓰레기들이구나. 진짜 저것들 이때까지 사실대로 보도 안 하고 날조, 조작, 왜곡해가지고 우리들을 개돼지로 만들었구나. 를 조금씩 알아가게 될 겁니다. 정말 이거는 힘으로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힘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분명히 이거는 우리 토끼 형이 의도대로 완벽하게 성공할 겁니다. 왜냐? 아직 그 누구도 지금 감을 못 잡고 있거든요. 이미 모든 이 칼자루는 우리 토끼 형하고 김건희하고 한동훈이 3명이 다 쥐었습니다, 지금. 칼자루는. 더 이상은 기존 구태정치인들 그리고 언론들 설 자리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자기들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이 짓은 할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니까. 왜냐하면 아니 보세요. 이 정작 중요한 얘기들 예를 들면 저번에 치안정감 5명을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리고 대장 7명 중에서 6명인가를 이제 7명을 다 바꿔버렸잖아. 대장을. 그게 정말 뭐라고 합니까? 가장 지금 시점에서 어찌 보면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개혁이 되고 있다는 그 얘기는 안 해.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의 어떤 감성을 자극하고 그래서 클릭을 시청률을 올릴 수 있는 흔히 말하는 그 뭐라고 합니까? 예전에 그 썬데이 서울 같은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하죠. 황색 저널리즘. 그런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뉴스만 하루 웬종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가짜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든 거예요, 개돼지로.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구조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지금 3명이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쇼가 왜 먹힐 수밖에 없냐? 진짜 가식적인 쇼가 아니거든요. 이 3명은 지금 하는 행동, 말과 행동들이 표리부동한 쇼가 아니고 표리일체인 쇼이기 때문에 이 완벽한 개혁이 가능한 거예요. 조금씩 얘들도 이 변화의 물결을 느끼지 못한 채로 무진장 쓸려갈 겁니다. 무진장. 특히 오늘 지선 끝나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투표율이 지금 3% 4% 지금 낮거든요. 이 낮은 거는 분명한 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하고 있다는 얘기. 너무도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거? 자괴감에. 그리고 보세요. 세종시가 전국 투표율보다 또 2% 낮네요. 그 지금 접전지라고 일컬어지는 세종, 대전 이쪽이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도 낮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 지지층들이 투표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세요. 전남도 지금 딱 전국 평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전선거 30%가 그럼 지금 그렇게 보면 전라도도 지금 한 70% 정도 투표율? 70%도 안 되겠는데. 전라도도 전체 투표율은 한 60% 중반 정도? 그 정도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천도 지금 전국 평균보다 낮아요. 정말 전라도 3군데 빼고 진짜 몰살할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이제 11시니까 이제 뭐 한 본투표 6시간 반밖에 안 남았죠. 이제 11시 30분이니까. 이게 뭐 오후 들어서 확 투표율이 올라갈 그거는 별로 없어 보이죠. 아무튼 계속 얘기는 산으로 가네요, 제가. 그리고 김은혜 뭐 재산 16억 원 축소 신고했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강용석이 이 쓰레기 새끼가 저도 몰랐는데 이 새끼가 TV 토론에서 뭐 이제 억지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 금액 자체는 커 보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누락이 됐다거나 하면 좀 의도가 의심이 될 수가 있죠. 의도를 좀 의심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뭐 178억인가 되는 거를 그냥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162억 이렇게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전에 신고했던 그 자료 그냥 그대로 넣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이거 그래 이 김은혜 얘도 아유 참 진짜.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의도가 있는 거는 분명 아니에요. 아예 그 건물 자체를 신고를 빠뜨린 거면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기존에 신고했던 거 이거 쉽게 말해서 뭐 그냥 공시지가가 좀 올랐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 신고한 게 2년 전 건데 그동안에 어쨌든 공시지가가 좀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기존에 그 신고했던 거 그거 가져가서 신고하면 될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이 새끼 완전 쓰레기란 얘기, 쓰레기. 어차피 이 새끼도 뒤질 거예요, 곧. 뭐, 제가 듣기에 그래, 뭐, 저거들끼리 내분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코인만 빨아라고. 코인만 빨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니야. 정치한다고 욕심을 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강용석이는 그 뭐야 정치 뭐 입문도 안 했으니까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인생 자체가 끝날 거예요, 이 새끼. 제 얘기대로 되잖아요. 죽는다고 정치에 발들이지 말라고. 죽는다고. 물론 죽는 이제 과정이 이제 좀 뭐 제 예상하고는 좀 빗나가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예측한 대로 되게 돼 있다니까. 강용석하고 김세하고 이런 새끼들은 인생 자체가 끝장날 거예요, 이제. 아, 참말로. 아무튼, 아, 불쌍한 인생들이죠. 불쌍한 인생들. 아휴, 참말로. 그리고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 인사정보관리단 국무회의 통과되었습니다, 어제. 그냥 빨갱이들 부들부들거리죠. 뭐라더라?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아니, 법도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이런 걸 해요? 그것도 저기 우리나라에서 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한동훈이를 상대로? 아니, 인사청문회에서 얘들 수준 봤잖아요. 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대요. 그럼 하라고 하죠, 뭐. 법도 제대로 모르는 새끼들이 그 한동훈이 상대로 이거 하면 당연히 뒤지지. 그리고 대법관이 헌법재판관까지 검증한다고 이걸 가지고 또 지랄하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들은 그럼 누가 검증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검증해야 되죠, 그러면? 얘들은 그러면 뭐, 검증도 안 받고 그냥 막 임무하면 되는 건가?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한동훈이가 정말 이 사용하는 용어 아주 쉽게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해가 필요 없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프레이밍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저기 인사정보관리단 관련해서 이제 기자들이 물으니까 바로 프레임을 싹 바꾸잖아요. 이거는 비밀의 영역에서 뭡니까, 검증의 영역으로 넘어왔다. 감시를 받는 영역으로 넘어왔다. 이걸로 딱 프레이밍을 하니까 얘들의 이제 어떤 논리도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권한이 강해지는 거 아니냐 물었을 때, 그건 권한이 강해지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답을 해버리면 얘들의 얘기들이, 요 빨갱이들이 하는 얘기들이 일정 부분 먹힌다고요,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걸 알고 한동훈이가 권한이 너무 강해지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개소리를 하니까 그 얘기는 쑥 빼고 음지에서 양지로 끄집어낸 거다. 이 프레임을 싹 바꿔버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들의 이제 기존의 이제 그 논리들이 이제 전혀 안 먹히는 거 아닙니까? 상대를 잘못 만났다니까, 얘들. 얘들 뒤졌어요, 이제. 참말로.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